전라북도 부안 땅. 낡은 물레방아가 쿵, 쿵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밤이었습니다. 소복 차림의 여인 하나가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슬 퍼런 은장도가 들려 있었고 그 칼끝은 자신의 가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곱디고 온 양반가의 아씨가 어쩌다 피고름 냄새 진동하는 물레방아간에서 거지 신세가 되었을까요? 제사를 깎아가며 남편을 살려놓았더니 이제는 그 남편이 떠나겠다고 합니다. 부정한 여인과는 한 이불을 덮을 수 없다며.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은 여러분의 예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여인은 나중에 임금님으로부터 황금을 하사받고 마을 입구에는 열려문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내쫓으려 했던 남편은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죽음보다 깊은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81년 전라북도 부안에서 채록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조선 후기 전라북도 부안. 이곳에 이진우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부안에서 손꼽히는 양반 가문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15에 이미 사서삼경을 뗐고 20에는 향시에 장원급제하여 온 고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지요.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선명하여 고을의 처녀들이 진우를 보려고 담 너머로 고개를 빼곤 했습니다. 그런 진우에게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이웃 고을 몰락한 양반가의 딸 설아였습니다. 설아의 집안은 한때 대감을 배출한 명문가였으나 아버지 때에 이르러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재산은 없었지만 설아의 어머니는 딸에게 글과 예절, 그리고 바느질을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설아는 비록 가난했지만 맑고 고운 자태와 현숙한 품성으로 고을의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진우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가세가 기운 집안이라 걱정이 되기는 하나 그 아이의 품성이 고우니 며느리로 삼고 싶구나. 진우의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과에 급제하면 가문이 일어설 터이니 지금 재물이 무슨 소용이겠소. 인품을 보고 며느리를 맞읍시다. 혼담이 오고 간 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우가 설아를 처음 본 것은 마을 우물가였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가는 설아의 뒷모습을 본 순간 진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여인이 내 아내가 될 사람인가? 저토록 고운 사람이. 설아도 담 너머로 진우를 보았습니다. 훤칠한 키에 반듯한 이목구비, 그리고 책을 읽는 진지한 눈빛. 설아의 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례는 그해 가을에 치러졌습니다. 혼례 날 설아는 붉은 연지를 찍고 족두리를 썼습니다. 진우는 신부의 손을 처음 잡으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 손을 평생 놓지 않겠다. 반드시 대과에 급제하여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소. 신혼의 나날은 꿈같이 행복했습니다. 설아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부모님께 문안을 드리고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밤이면 남편 곁에서 바느질을 하며 글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설아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낭군님, 밤이 깊었어요. 과거 공부는 어떠세요? 진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옆에 있으니 1000권의 책을 읽은 것 같소. 내년 봄 대과에 꼭 급제하여 당신을 정경 부인으로 만들어주리다. 설아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는 낭군님 곁에만 있으면 그것으로 좋게요. 시어머니도 이 현숙한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손맛 좀 봐. 내가 며느리 복이 있구나.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왜 이 착한 부부에게 시련을 내린 것일까요? 어느 날 진우가 과거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빗속에서 쓰러진 거지를 발견했습니다. 진우는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어 거지를 업어다 마을 입구 빈집에 뉘었습니다. 여보게, 정신을 차리게. 내 음식을 가져다 줄 테니. 그런데 그 거지는 나병, 세상 사람들이 문둥병이라 부르며 두려워하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것을 모르고 거지를 돌봐주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진우는 사흘 동안 몰래 밥을 날라다 주었지요. 그리고 한 달 후 진우의 팔에 이상한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팔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모기에 물렸나?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반점은 점점 커졌고 두 달이 지나자 얼굴까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을 불러 진맥을 받았습니다. 의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문둥병입니다. 제가 어찌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문둥병? 당시에는 천형이라 불리던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걸리면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옵는다 하여 가족에게서조차 버림받는 병이었지요. 시아버지가 비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어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시어머니는 오열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피하기 시작했고 친척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시아버지가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야, 내가 있으면 온 가문이 망한다. 이 집을 떠나거라. 진우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그것만은 제발.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가문의 수치야. 당장 떠나거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외아들을 내쫓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세상의 법도였습니다. 진우는 터벅터벅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맨몸으로. 그런데 그때 누군가 뒤따라왔습니다. 낭군님, 저도 가겠어요. 진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안 돼. 당신까지 이 병에 걸리면 어쩌려고. 설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낭군님이 가시는 곳이 제가 갈 곳이에요. 저는 낭군님의 아내입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설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시지요. 함께요. 시어머니가 달려와 설아를 붙잡았습니다. 아가, 너까지 갈 필요 없다. 너는 젊으니 개가를 하면 되지 않느냐. 설아가 고개 숙여 절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불효를 용서하세요. 하지만 저는 낭군님 아내입니다. 남편을 버리고 혼자 살 수는 없어요. 설아는 시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리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등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오열 소리가 들렸지만 두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머물 곳은 마을 어기 낡은 물레방앗간 뿐이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벽 틈새로 바람이 쌩쌩 들어왔습니다. 쿵, 쿵. 물레방아 소리가 밤낮 없이 울렸지요. 진우가 괴로워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다니. 나는 정녕 못난 남편이요. 설아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낭군님과 함께라면 여기가 대궐이에요. 제가 청소하고 손볼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설아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물레방앗간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틈새를 막고 짚을 깔아 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양반과 아씨의 고운 손이 거칠어져 갔지만 설아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돋고 거기서 고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냄새가 심해서 가까이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매일 밤 남편의 상처를 입으로 빨아냈습니다. 진우가 울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오. 당신까지 병에 걸리면 어쩌려고 이러시오. 설아가 고름을 뱉어내며 대답했습니다. 낭군님,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고름을 빼내면 병이 낫는다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요? 나는 이미 버림받은 몸인데. 설아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낭군님,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낭군님이 반드시 나을 거라고 믿어요. 낮에는 동량을 다녔습니다. 문둥병 환자의 아내라는 것이 알려지면 아무도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얼굴을 가리고 먼 마을까지 걸어가 구걸을 했습니다. 저리 가. 병 옮으면 어쩌려고. 설아가 고개 숙이며 애원했습니다. 한 끼만. 제발 한 끼만 주십시오. 때로는 돌멩이가 날아왔고 때로는 침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묵묵히 참았습니다. 어렵게 얻어온 음식은 남편에게 먼저 드리고 자신은 찬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설아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낭군님이 나으시면 다 괜찮아질 거야. 어느 날 설아는 지나가는 약장수에게 물었습니다.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없나요? 약장수가 고개를 젓다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긴 한데 처자의 살을 약으로 쓰면 낫는다는 이야기가. 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인가요? 그야 예시약일 뿐이지. 누가 정말로 그러겠소. 그날 밤 설아는 남편이 잠든 사이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이 은장도는 어머니가 시집올 때 물려주신 것으로 정절을 지키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은장도를 자신의 허벅지에 대었습니다. 설아가 이를 악물며 속삭였습니다. 낭군님, 제 살로 당신을 살릴 수 있다면 서거. 설아는 비명을 참으며 자신의 살을 베어냈습니다. 그것을 약처럼 끓여 남편에게 먹였습니다. 진우가 약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약이요? 어디서 구했소? 설아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나가는 약장수에게 얻었어요.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설아는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몇 달에 걸쳐 자신의 살을 베어 남편에게 먹였습니다. 그 사이 설아의 몸에는 상처 자국이 늘어갔고 얼굴은 핏기를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병세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우의 병세가 다시 깊어졌습니다. 설아의 살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설아는 약을 구하러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마을 부자 김진사가 설아를 불러 세웠습니다. 허허, 이진우의 아내가 아니시오? 이렇게 고운 얼굴을 하고 거짓골이 되었으니 참 안 됐구려. 설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하겠소. 천하의 명약을 구해줄 테니 내 첩으로 들어오시오. 설아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생각해 보시오. 그 문둥이 남편은 어차피 곧 죽을 거요. 차라리 나와 살면 평생 비단 옷을 입고 살 수 있어. 설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낭군님의 아내입니다. 김진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리 말해도 남편이 죽으면 생각이 달라질 거요. 언제든 찾아오시오. 설아는 치욕을 참으며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김진사는 혀를 찼습니다. 며칠 후 진우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의식을 잃었다 깨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진우가 가쁜 숨으로 말했습니다. 설아, 미안하오. 나 때문에 당신 인생이. 설아가 울며 말했습니다. 낭군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발, 제발 버텨주세요. 설아는 밤새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문득 김진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천하의 명약을 구해줄 테니. 설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절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데 설아는 속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낭군님이 죽으면 나도 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다음 날 설아는 김진사를 찾아갔습니다. 김진사가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허허, 그래 찾아왔군.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소? 설아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진사님, 제발 약을 먼저 주십시오. 남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약을 먼저 주라고? 허허, 그럴 수는 없지. 약속을 먼저 해야지. 설아가 눈물 흘리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편이 나으면 제가 첩으로 가겠습니다. 제발 약을 주십시오. 김진사는 설아에게 서약서를 쓰게 했습니다. 남편 이진우가 나으면 김진사의 첩으로 들어간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명약을 받아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설아는 김진사에게 몸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나으면 첩으로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설아의 마음속에는 남편이 나으면 자결하겠다는 결심이 이미 서 있었던 것입니다. 명약은 효험이 있었습니다. 진우의 병세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종기가 가라앉고 피부가 본래 색을 되찾아갔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진우는 거의 완쾌되었습니다. 진우가 거울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나란 말인가? 병이 다 나았어. 설아가 눈물 흘리며 말했습니다. 낭군님, 정말 다행이에요. 진우가 설아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 약은 도대체 어디서 구한 거요? 당신 덕에 내가 살았소. 설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약의 출처를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소문은 빨리 퍼지는 법입니다. 며칠 후 진우는 마을에 나갔다가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문둥이가 나았다며? 아내가 김진사한테 몸을 팔아서 약을 구했다더라. 쯧쯧, 남편이 병신이니까 다른 남자한테 간 거지 뭐. 여자가 그렇지. 김진사가 자랑을 하고 다니더라. 이진우 마누라가 제 발로 찾아왔다고. 진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설아가 김진사에게. 진우는 비틀거리며 물레방앗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설아가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낭군님, 돌아오셨어요? 진지 드세요. 진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 약 어디서 구했소? 설아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예, 그건. 진우가 소리 질렀습니다. 김진사에게 몸을 팔았소. 그자의 수청을 들었단 말이오. 설아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낭군님, 그게 아니에요. 저는 절대. 진우가 밥상을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내 어찌 부정한 여인과 한 이불을 덮겠소. 당장 김진사에게나 가시오. 설아가 무릎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낭군님,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진우가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소. 진우는 보찜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설아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낭군님, 가지 마세요.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진우가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진우는 물레방앗간을 나섰습니다. 설아는 문턱에 쓰러져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진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물레방앗간을 떠난 진우. 그는 마을 뒷산에 올라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는 피눈물을 흘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 설아. 당신이 나 때문에 그런 수모를 당하다니. 사실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자신의 살을 베어 약으로 먹인 것을, 밤마다 고름을 빨아낸 것을, 그리고 김진사에게 찾아간 것이 오직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진우가 울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곁에 있으면 당신은 영영 가난과 치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차라리 나를 미워하시오. 나를 미워하고 떠나서 사람답게 사시오. 진우의 모진 말은 설아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한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이 미움받으면 설아가 자신을 버리고 새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떠나는 것. 그것이 진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한편 물레방앗간에 홀로 남은 설아.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설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낭군님이 나를 오해하셨구나. 하지만 나의 결백은 하늘은 아시겠지요. 설아는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정절의 상징. 어머니, 저는 끝까지 정절을 지켰습니다. 하늘 아래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마침 그때 김진사가 물레방앗간을 찾아왔습니다. 진우가 떠났다는 소문을 듣고 온 것입니다. 허허, 남편도 떠났으니 이제 약속을 지킬 때가 됐소. 나와 함께 갑시다. 설아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약속은 남편이 낳으면이었지요. 남편은 낳았으니 저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김진사가 좋아하며 말했습니다. 오호, 그래. 그럼 어서 가자꾸나. 설아는 물레방앗간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침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설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설아의 목소리가 물레방앗간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남편 이진우의 아내 설아입니다. 저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김진사님께 약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정절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김진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설아가 은장도를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낳으면 첩으로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몸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남편이 낳았으니 저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설아가 눈물 흘리며 외쳤습니다. 낭군님, 제 진심은 하늘만이 아십니다. 저는 낭군님만을 사랑했습니다. 이 몸이 더럽혀지기 전에 제 결백을 증명하겠습니다. 설아는 은장도를 자신의 가슴에 겨누었습니다. 김진사가 소리 질렀습니다. 야야, 그만둬. 마을 사람들도 외쳤습니다. 안 돼. 그만해. 퍽! 은장도가 설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설아가 쓰러졌습니다. 김진사가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으악! 사람 살려. 김진사와 구경꾼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설아의 하얀 소복이 붉은 피로 물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누군가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진우는 산에서 내려오다가 멀리서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아가 쓰러지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설아. 진우는 쓰러진 설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설아의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김진사와의 서약서였습니다. 진우가 서약서를 읽었습니다.
남편 이진우가 낳으면 김진사의 첩으로 들어간다. 진우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설아, 당신은 수청을 든 게 아니라 낳을 때까지만 버틴 것이었구나. 낳을 때까지만. 그제야 진우는 깨달았습니다. 설아는 자신이 낳는 순간 자결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정절을 지키면서 남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약을 구한 것입니다. 진우가 피눈물 흘리며 외쳤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내가 당신을 오해했소. 제발 눈을 떠주시오. 죽지 마시오. 진우는 설아를 물레방앗간으로 데려왔습니다. 다행히 은장도가 급소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피를 많이 흘려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진우는 옷을 찢어 지혈을 하고 약초를 달여 상처에 발랐습니다. 밤새 설아의 손을 잡고 체온을 나누며 하늘에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을 가져가시더라도 이 사람만은. 제발. 하루가 지났습니다. 설아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진우는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설아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빌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진우는 지쳐서 설아 곁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설아의 손가락이 가늘게 움직였습니다. 낭군님,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설아, 정신이 들었소. 설아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낭군님, 저 살아있는 건가요? 진우가 울며 설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살았소. 당신이 살았소. 내가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설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낭군님이 돌아오셨군요. 진우가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오. 당신의 진심을 몰랐던 이 못난 남편을. 두 사람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물레방아가 쿵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심장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설아가 깨어났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설아의 진짜 이야기도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병든 남편을 위해 자신의 살을 베어 약을 만든 것, 정절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것.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정절이 어디 있어. 우리가 그 여인을 오해했구나.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야. 이런 이야기는 관가에 알려야 해. 소문은 부안을 넘어 전라도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양의 임금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소문을 들은 진우의 부모님이 물레방앗간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내쫓았던 그들이 이제는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통곡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이 늙은이를 용서하거라. 아들만 생각했지 내 고생은 생각도 못했구나. 시어머니가 울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내가 진정한 며느리였어.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설아가 눈물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일어나세요. 저는 다만 아내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설아는 시부모님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진우와 함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임금님의 교지를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의 교지를 받들라 설아와 진우가 땅에 엎드렸습니다. 관원이 교지를 낭독했습니다. 부안 땅의 설아는 병든 남편을 위해 자신의 살을 깎고 정절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으니 이토록 고결한 정조와 사랑은 온 나라의 본보기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연려 칭호를 내리고 황금 백냥을 하사하며 마을 입구에 연려문을 세우도록 하라.
설아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도 아내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웅장한 연려문이 세워졌습니다. 정렬부인 설아지문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연려문. 그것은 설아의 사랑과 정절을 온 세상에 알리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 후 설아와 진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진우는 병이 완치된 후 다시 과거 공부에 전념하여 3년 후 마침내 대과에 급제했습니다. 설아는 진우 곁에서 평생 내조하며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두 사람은 백발이 될 때까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설아는 자신의 살을 깎아 남편을 살렸습니다. 목숨까지 걸어 정절을 지켰습니다. 진우는 아내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차마 할 수 없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랑하기에 떠나려 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아닐까요?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랑이 있느냐고 하시겠지만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는 이런 사랑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1981년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채록된 구전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한국구비 문학대계에 기록되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지요. 설아의 정절과 사랑은 연려문과 함께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찾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